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혁신적인 공부 시간 단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공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메커니즘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모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와 암기, 그리고 적용과 체화, 이 순서를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을 예를 들면 어떤 수학 개념 관련해서 이해를 해.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공식 같은 것들을 암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걸요, 뭐 하면서? 문제집을 풀면서 적용을 자꾸 해봐요. 반복하면서 적용을. 그러다 보면 그게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지식으로 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강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절대 원칙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 10개를 공부를 하면요. 다음 턴이 돌아올 때까지 한두 개, 한 20% 정도 남거든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에 30%를 쌓고 50%를 추가하고 하는 식으로 반복을 돌리면서 깊어져. 이해나 지식이 누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망각량이란 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거의 다 까먹어버려. 근데 아예 생으로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다시 할 때 분명히 한번 했던 거는 두 번째 할 때 더 잘 되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약간 남아있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기가 된 양이나 체화가 된 양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반드시 해줘야 되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20% 쌓여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학습을 해주실 때는 그 학습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이 쌓이고 40이 쌓이고 하는 식으로 100에 빨리 근접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차피 까먹는 건 감안하더라도 이게 누적이 조금이라도 되려면 절대 원칙이요. 처음에 한번 공부할 때 이해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상태로 넘어가 버릇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어느 정도 공부가 머릿속에서 뉴런이나 시냅스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외우진 못해도 이해는 확실히.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절대 대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한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지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외워주셔야 돼요. 지식적인 요소를.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판단을 잘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어쩔 수 없거든. 그거는 다음에 판단을 잘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지식이 부족해서 만약에 틀린다, 이건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 문제를 푸는데 국어에서 회한, 회의, 회한과 회의를 구분을 못해서 만약에 틀린다.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땐 방법이 없어요. 공감각적 심상이 뭐다. 마지막에 의지적인 태도나 자세가 느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요. 지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내가 고전 시간을 해석을 못해서 이걸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답이 없어. 그거는. 예,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최대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해가 잘 되면 암기도 잘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해를 못한 내용은 암기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해가 너무 안 가. 그러면 어떻게든 외워놓기라도 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다음 턴에 어떤 책을 끝까지 끝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생암기라도 해놓으면 걔네들은 이해가 훨씬 더 빨리 가는 그런 효용이 있어요. 실제 이게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나도 어디 논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암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턴에 조금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이해가 얼마나 가는지를 테스트 해봤을 때 훨씬 효율이 높았거든요. 이거 실험 결과상.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해줘. 근데 암기된 지식이 없으면 적용도 못하고 체화도 못해. 매번 수학 문제집 풀 때마다요. 기본서 다시 들춰보면서 공식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푸는 애들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 수 있겠어? 오픈 테스트야 시험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한번 외울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참고만 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면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면 외워지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아무래도 한번 외워놓고 가는 것보단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걸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예,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일상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자투리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수험생 때 하루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와 암기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과탐을 이번 겨울방학 때 처음 공부했다고 한번 해봐. 특정 파트 내가 이해 다 갔어. 근데 황도 12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다 알겠어.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면 찝찝하지 않아요? 문제 못 풀어? 어느 정도 외우고 가야 되지? 그지? 이번에 내가 미적분을 처음 공부했어. 이과 미적분 공부했는데 내가 삼각함수 미분과 적분 공식을 이해는 했어. 증명과정 다 해봤단 말이야. 근데 외우진 못했어. 이 상태로 넘어가면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 워크북 풀 수가 있어 없어? 못 풀어. 오늘 외우고 넘어가야 돼. 외워도 까먹는데. 그죠? 근데 앉은 자리에서 외우려면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고. 훨씬 더 많이 걸리지. 영단어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암기는요. 근데 필요한데 애들이 싫어해. 왜? 고통스러워. 앉아서 차분하게 하는 것도 미칠 것 같고 힘들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때 고3 때 선생님 막 모의고사 평균 390점대 나올 때는 그때 이제 내가 했던 혁신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 내가 만든 방법인데 남들도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했던 건 아니란 뜻인데 이해와 공부 과정에서요. 낯선 것을 처음 공부할 때 이해와 암기를 분리시켰어요.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안 하고. 즉 무슨 말이냐? 이해를 나는 이거 직선이 반듯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예. 이해와 정신병이에요. 이해와 암기를 분리시켜서 그 앉은 자리에서 철저히 이해를 파고들어.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지식을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적용하는 문제풀이에 내가 써먹을 수 없겠다 싶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서는 내가 차분히 앉아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은 귀하니까 최대한 이해하는 데 주력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요. 암기를 나중에 하기로 미뤄버려요. 근데 어떻게 미루느냐? 여기서 이해가 된 내용들을요. 수첩에다가 닥치는 대로 정리를 해. 근데 이때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노트 정리가 아니야. 노트 정리는 엄청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습서나 기본 강의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정리되어 있는 걸 내가 왜 한번 옮겨 적어요. 멍청이같이. 시간 아깝게. 책을 다시 읽으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물론 옮겨 적는 과정 중에 암기되는 효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 옮겨 적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나는 뭐만 옮겨 적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 핵심이냐 아니냐 기준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어차피 다는 못 외우거든.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 전부는 못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번 턴에는 반드시 외우고 가고 싶은 거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교재를 이렇게 한번 공부했으면 한 바퀴 돌아올 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영단어 뜻이 다이어가 5개 뜻이 있는데 이번에 다 못 외워도 제일 중요한 거 일단 2개만 먼저 외워야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생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론을 외우는데 싹 다는 못 외워도 제일 중요한 뼈대는 여기까지는 외워놔야겠다. 그래서 선별을 했어. 전체 공부한 내용의 분량 중에 한 5분의 1이나 2 정도 분량으로 해서요. 하루에 요 정도 되는 이런 수첩 같은 것들 한 장 정도 분량 안에서 보통은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적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분량의 제한을 좀 두고 적었거든요. 근데 적을 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국어, 번뇌, 초탈, 승화 막 이런 거 사전 찾아가지고 개념어도 적어놓고요. 그 밑에는 또 공부하다가 딱 봤는데 새로운 단어 봤어. 적어. 근데 그 밑에는 로그 함수 막 이거 문제 풀다가 새로 그 문제 풀다가 있었던 계산식인데 나 이 계산식이 유독 익숙해지질 않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샘플 그대로 적어. 내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영단어 수거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물리 관련된 공식이 있고 내가 문제 풀다가나 아니면 뭔가 예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거는 지구과학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하나씩 적어놔. 지구과학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적어놔. 뒤죽박죽. 근데 뒤죽박죽 적어도 돼. 우리 뇌가 되게 신기하다. 암기를 마치면 저장은 다 분야별로 된다. 그래서 이걸 노트를 따로 적으면 관리를 못해. 그래서 나는 그냥 손바닥 사이즈 정도 돼서 이 일반 노트, 하프 사이즈 정도 되는 노트로요. 스프링 노트 돼 있고 짱짱한 거, 오래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적어놓고 이건 나중에 원칙을 세워. 자투리 시간에 각각의 페이지를 5번이면 5번, 10번이면 10번 해서 최종 한 10번 정도 외우겠다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자투리 시간에 얘네들을 외울 때마다 이 모서리에다가요. V자 체크나 아니면 발을 정자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하면서 잘 보이게 해놓고 가는 거야. 한 번 외울 때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을 정자가 2개가 체크된 페이지는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 봐. 왜냐하면 새로 계속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 페이지는 적당히 외우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언제 하느냐?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에. 그러니까 이 수첩 항상 갖고 다녀. 그래서 거실에서 가족들 다 텔레비전 볼 때 나도 앉아가지고 꼽사리 껴가지고 이 수첩 무릎 위에 올리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거릴까요? 근데 학교에서도 보면 청소 시간에 청소하면서도 뭔가 읽으면서 청소할 수 있잖아. 머릿속에 하나 넣으면서. 그리고 내가 어디 이동을 하거나 뭐 줄 서서 기다리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할 때나 다른 문제집을 푸는 친구, 내가 대치동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수학 문제집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쓰러 죽겠어. 근데 위험해. 어디 다니면서 책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이거 암기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다가 내가 암기할 때 항상 제자리에 서. 예, 얼음 해가지고 서서 막 한참 보고 탁 덮고 또 막 가요. 그리고 중간에 다 외워지면 딱 펴서 외우다가 또 막 가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화해. 어떻게 진화했냐면 이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 아무래도 잘 안 꺼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첩 사이즈를 그때는 조금 줄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왜 명찰 같은 거 차는 그런 줄들 있잖아요. 딸깍 분리되는 거, 커넥터 같은 거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런 수첩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표지에다가 이게 딱딱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도 해보고 왜 카드 지갑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목걸이 지갑 사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만들어도 괜찮아. 핸드메이드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제일 깔끔해요.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 목 디스크와 목 디스크. 근데 어쨌든 수첩을 그렇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아침 조회 시간, 쉬는 시간, 아니면 이동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동 시간, 자투리 온갖 자투리 시간에 이걸 활용을 해서 외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보통은 한 10쪽, 자기 전에도 외우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외우고 15쪽. 그럼 이 안에 공부하다 나온 영어 단어, 국어 개념어, 수학 공식, 과탐, 사탐 지식 같은 것들을 닥친 대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빠르냐면요. 공부를 한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집을 풀면 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 수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체화가 빨라. 그래서 이 과정이요. 훨씬 더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암기라는 거는 단순 암기를 학습법 이론에서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지문을 많이 독해를 하거나 막 우리가 대화를 해서 단어를 체화해야지 자연스러운 거고 영단어를 강제로 외우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학습이라서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독해도 많이 하는데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에 암기를 조금 더 하면 안 돼? 생각해봐. 누가 단순 암기만 하고 문제집 풀이를 하지 말랬어? 예를 들어서 단순 암기만 하고 수학 문제집을 안 푼다고 하면 응용력이 안 생기겠지. 근데 수학 문제집 푼단 말이야. 엄청 풀어. 앉아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푼다고. 근데 거기에다가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에 얘를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만약에 부스터 개념으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그게 손해냐고. 왜 손해야 이게. 무조건 남는 거지.
버려지는 시간을 플러스 알파 시켰는데. 그래서 앉아서 하는 공부 시간에는 이해와 그리고 문제집 풀고 이런 것들 이런 데 시간을 쓰고 어떤 지식을 강제로 머릿속에 때려 박는 단순 암기를 할 때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투리 시간에. 그러면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더 확보를 해주면 이게 초반에는 몰라도 1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신다고 하면 이걸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지식 양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되게 귀찮아해. 우리 학생분들이 암기 잘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귀찮고 힘들어.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여러 가지 위계가 있는데요. 거의 최고 난도 위계 중에 하나가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뇌가 지치고 힘들어서 한 번에 오래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1시간 내내 외우는 것보다 쉬는 시간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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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깍 하고 뇌가 지치니까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우리 뇌도 지쳐. 그래서 여러 과목들을 로테이션 돌리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특정 과목만 공부하면 해당 뇌 부분이 지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자투리 시간에 이걸 암기를 이렇게 해주면 너무 효율적인 거지. 물론 내가 만든 방법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본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세요. 수험생 서울대 합격하는 사람, 경찰대 합격하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공부 방법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한때 이 방법으로 5만 몇천 명 중에 1등도 해보고 전국에서 한두 자리 등수에도 들어보고 400점 만점 모의고사에서 390점대 평균도 맞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다만 우리 학생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던 걸로 전 지금도 먹고 사네요. 입시에서 한번 정점에 써봤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업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고. 야, 네 덕분에 내가 지금 먹고 산다. 내가 꿀 빤다 하면서 이 벌처럼 이렇게 하면서 애교도 부려주고 안아주고 싶어. 내가 네 덕분에 지금 꿀 빤다 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어떻게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절망을 안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은 그거였어. 그 당시에도 과외나 학원은 되게 많았고 인강이나 EBS도 인터넷으로 볼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로지 자습서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집하고 자습서로.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 중에 제일 기특했던 생각은 그거였지. 내가 친구들이 나보다 두세 배 유리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그 친구들보다 두세 배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그걸 상쇄시키고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두세 배가 아니라 5배, 10배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 친구들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한번 해보자. 남들이 안 된다고 해. 경찰대 간다고 하니까 수학 30점대 나온 놈이 경찰대 간다고 하면 누가 갈 수 있다고 하겠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간다고 하니까 웃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때도 똘끼 넘치게 무슨 생각했냐면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고. 근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에 기대서 에이 안 되겠지 하고 포기를 하는 거는 편해지려고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닐까. 인생 살면서 자꾸 도망을 가다 보면 그건 습관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을 쳐버릇하면 앞으로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어엿한 성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다가 만약 내가 힘이 부족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면 치지 뭐. 치면 돼. 뒤지게 싸우고 두들겨 맞고 내가 져도 돼. 근데 이미 한번 싸워냈기 때문에 기존의 나보다는 훨씬 더 강해져 있고 다른 존재가 돼 있겠지. 아예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본 사람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준비를 해서 뒤지게 싸워보고 두들겨 맞고 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패배자는
그 게임에선 졌을지 몰라도 그 사람 인생 전체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막말로 지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보고 졌는데 이미 나는 훨씬 더 강해졌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 오늘 소개해준 암기수첩은 내가 오답수첩이랑 같이 이 직전 영상 오답수첩이랑 함께 수험생활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 인생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귀찮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짜 성실하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사람만 아마 따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상업적인 홍보용 캐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나중에 사랑하는 딸과 아들한테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학습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